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시각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45분 정확히 지나고 있는데요. 차트를 바로 보면 지금 이 노란색 선인 20일 이평선을 이탈하고 32만원까지 마이너스 5%가 넘게 밀려 내려갔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3.5%대까지는 살짝 다시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또다시 이런 큰 하락이 나와버리니까 어떡하지? 지금 매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당장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도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하락이 오히려 나와줬어야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왜 지금 이 모습이 나와줘야만 했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당장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명확하게 다 말씀드려 볼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자, 일단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꼭 수급부터 살펴봐야만 하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규장 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지금 벌써부터 프로그램에서만 마이너스 1.3조가 넘어가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외인 창구의 수급도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UBS증권, 골드만삭스, JP모간 같은 이런 외인 창구에서는 매수를 이어가지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옆을 확인해 보면 메릴린치와 모건 스탠리 같은 또 다른 외인 창구에선 이들보다 훨씬 더 큰 물량인 93만 주, 86만 주씩 큰 물량을 좀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현재 삼성전자의 전체 수급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면은 외인은 오늘까지 무려 7거래일 연속 순 매도만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만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바로 얼마 전 JP모건이 경고했던 이 6월 분기 말 리밸런싱 물량 때문입니다. 자, 제목을 읽어보시면 6월 말까지 쏟아질 글로벌 주식 매도 물량이 무려 253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자금은 4년 만에 처음 나온 물량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번 달에만 외인들은 총 37조 원의 매도를 보여줬다는 통계 또한 나왔는데요. 자, 이 밑에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번 달뿐만이 아니라 지난달인 이 5월에도 외인들은 44조가 넘어가는 큰 물량을 매도하며 현금을 챙겨 나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달도 지난달과 비슷하다면 250조 원이 넘어가는 리밸런싱까지 겹친 지금 외인들은 앞으로 남은 6월 이틀 동안 추가적인 물량을 더 매도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인들이 물량을 더 던질 건데 우리가 빨리 매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삼성전자 아직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가 차고 넘쳐요. 자, 제가 뉴스를 바로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거 외신 기사입니다. 자, 영어를 하나씩 해석해드리면 MAGS ETF, 자,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그니피센트 7, 이 빅테크 7개의 기업의 아웃플로우즈, 유출이죠. 자금 유출이 surge,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인베스터스, 이건 투자자들이고 로테이트 인투 디램으로 회전한다. 자, 이제 합쳐서 쭉 읽어보면 빅테크 7개의 기업의 자금 유출이 급증했고 이 투자자들이 디램으로 회전, 즉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걸 꼭 아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위해서 자료도 하나 준비해왔는데 이건 직관적인 그림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 데이터 센터 빌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 이 돈의 비중입니다. 보시면 2021년에는 이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데 칩의 비중이 40%, 그 중에서도 이 메모리의 비중은 단 2%밖에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파워, 전력과 빌딩, 건설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6년도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이 전력과 건설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칩의 비중이 60%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메모리의 비중은 18%로 불과 5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9배나 증가한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무작정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는 이 빅테크들보다는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핵심이 되는 칩이죠. 이 디램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죠. 아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 주가가 빠지기만 한다는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걸 위해서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게 되면
골드만삭스의 주식거래 부문 총괄인 이 존 플러드가 직접 한 말입니다. 바이 딥 모드, 직역하자면 저가 매수 모드라는 뜻인데요. 존 플러드는 현재 이 253조 원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리밸런싱으로 인한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은 여전히 위를 향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과 같은 하락은 아주 탄탄한 이 매수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현재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아주 훌륭하고 앞으로도 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누구보다 일관성 있게 매수하고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가 확인해봤듯이 오늘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하락에도 매수를 이렇게 좀 들어와 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주가가 싼 것 같으니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하락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지금 기업의 상태는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있으면 발표될 이 7월 초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예상치를 확인해봐도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인 57조에서 약 30조 원 가까이 늘어난 86조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6조에서 20조까지 14조 정도 늘어났었는데 지금 단 한 분기 3달 만에 이보다 2배가 더 큰 30조 원을 벌 것으로 예상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걸 이미 한다는 겁니다. 이미 전분기에는 20조에서 57조로 37조의 영업이익 증가를 보여주며 증명까지 해냈었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의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외인들의 250조 원 규모 리밸런싱이 진행되면서 나오고 있는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연속해서 하락하고 이 외인들도 계속해서 매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 세계 투자자들은 지금 이미 빅테크 기업에서 D램, 즉 메모리 기업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고 현재 5년 동안 데이터 센터 구축에서의 비중이 무려 9배나 늘어난 메모리는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세를 가장 먼저 꺾고 다시금 반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골드만삭스에서는 현재 주가 하락에도 매수를 이어가며 저가 매수 모드로 진입한 상태고 이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미국의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도 이 메모리 비중 증가의 영향을 당연히 함께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실시간으로 이 외인들이 계속 움직이는 걸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매일 그렇게 하시다가는 일상생활조차 지장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저가 매수하는 골드만삭스를 따라서 이 주가가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에 가진 돈을 다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라 아직 이 250조 원 규모의 리밸런싱이 다 끝난 게 아니니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이 외인들처럼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걸 강력히 권장드린다는 거예요. 결국 현 상황의 승패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속보들과 아까 살펴본 이 수급 사항까지 확인하는 대응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업도 따로 있으시고 그 본업 하시면서 저처럼 차트와 수급, 실시간 속보들까지 다 살펴보면서 대응하기는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주식은 혼자 하면 공포나 환희 때문에 꼭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져요. 자, 현재 상황이 좀 긴급한 만큼 제가 이 채널 통해서 당장 오늘 오후장부터 나올 수 있는 이 추가적인 눌림목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 타이밍을 다 잡아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이 상황 이겨내 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자, 이게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삼성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지금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연락처를 따로 좀 구분해 놓고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춰 당장 오늘 오후장부터라도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슈들로 인해 또 한번 주가의 큰 변동성이 한 차례 나타나 주려고 할 때 우리가 대응해야 할 이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빠르게 찾아내서 이걸 여러분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즘 이 FOMC 금리 발표와 글로벌 리밸런싱 매도 또 이 전쟁에 대한 이슈들까지 다 겹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다 보니 제가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싶으면 여러분들께 매도를 권장드릴 때도 자주 좀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여기까지 와서 삼성전자 매도하고 싶지 않다. 여기서 더 떨어질 때면 떨어져라. 난 그냥 계속 꾸준히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께는 지금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은 싹 다 빼고 현재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다시금 매수를 가져가면 좋을지 그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제가 이분들은 따로 구분해 놓을 수 있게 문자를 보내주실 때 삼성 뒤에 매수라고 적으셔서 삼성 매수 이렇게 4글자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분들은 좀 따로 구분해 놓고 이후에 나올 추가적인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이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 삼성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 이 댓글 내용들까지 일일이 한 번씩 다 확인한 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당시에 주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절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이런 걸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바이오주에서 먼저 급등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택배는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던 제지회사도 택배회사 따라서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엔 이것들로 계절을 좀 빠르게 회복해 냈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전문가분들과 매일 24시간 내내 미증시부터 글로벌 속보들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어요. 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선 이렇게까지 해야만 대응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의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 도움들을 꼭 다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자, 여기로 삼성 이렇게 2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대응 전략들을 빠르게 다 공유 드리면서 당장에 오늘 오후장부터 나타날 수 있는 큰 주가 흔들림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지금 이 중동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들은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을 좀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 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 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 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정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